네, 즐거운 금요일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주 전문가 모셨고요. 나도 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두 분이 뽑아오신 체크포인트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가장 궁금한 게 최근 들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저 PBR 종목군들이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어제만 보더라도 이 종목군들이 52주 신고가 리스트를 거의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정말 안 움직였던 종목의 대명사, 보험, 증권, 은행 이들 종목인데요. 저 PBR 컨셉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배당 시기가 미루어지면서 배당을 앞두고 있는 종목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격포제를 안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들 종목이 없는 분들 그리고 지금 포트에 담아서 잘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최현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 그다음에 저 PBR 뭐 이런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기대감에 금융주들이 최근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은행주, 뭐 증권주, 보험주 지금 초강세입니다. 최근 일주일간에 은행주 한 10% 정도 상승했고 보험주 같은 경우에 한 12%, 그다음에 뭐 좀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한 1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 PBR이에요. 뭐 PBR이 대부분 0.3, 뭐 아니 한 0.5, 0.3에서 0.5 사이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뭐 2월 중순쯤에 발표하기로 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해당 정책이 시행이 되면은 뭐 금융사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 더 이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안고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자사주 소각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바로 뭐 이익을 급속도로 뭐 늘릴 수 있는 뭐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자본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 키포인트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금융주들 말고 결국에는 저 PBR 종목 중에서 뭐 최대 수혜주는 뭐 현대차, 기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역시 뭐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컨퍼런스 콜에서. 그러면은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소각이 이어져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잉여 자본 여력을 좀 감안을 하면은 역시 은행주가 제일 낫지 않느냐. 좀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하나금융지주나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급등을 했고, 뭐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단기 매매 단타보다는 조금 꾸준히 좀 배당을 목표로 좀 들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지금 뭐 이격도는 좀 상당히 좀 벌어져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조금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 그런데 뭐 추세는 뭐 아직 계속 살아있고, 좀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눌림을 한번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급등을 해서 뭐 지금 뭐 사지를 못하면은 또 소외감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조금 참아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이런 지금 단기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뭐 기대감은 정책 발표 앞두고 조금 더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눌림목을 활용을 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의견 주셨고요. 그 가운데서도 금융주, 은행주들 좀 매력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앞으로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발표를 할 것인가 여부입니다. 앞서서 삼성물산이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 HDC 같은 경우는 자사주 취득 결정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상당히 반응을 하고 있고 또 뉴스가 꾸준히 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기업이 발표를 하는지 체크를 하시면 또 새로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눌림목 노려보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간의 거래에서 메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4% 급등이고요. 아마존 7%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실적을 내놓은 업체들 반응이 상당히 뜨겁게 나타나고 있고, 조금 전에 저희가 자사주 관련해서 뭐 주주 친화책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메타 같은 경우도 주주 친화책이 발표가 됐네요. 사상 처음으로 배당금 지급하고 자사주 매입도 함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증시 빅테크 업체들은 한 차례 휘청했다가 다시 제 궤도를 찾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 증시의 빅테크 업체들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지수도 조금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미국과의 디커플링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본부장님?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미증시보다 굉장히 약한 모습입니다. 어제 반등을 하면서 강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저 PBR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미증시를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3월 달에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면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지금 3대 지수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어느 정도 밀림이 나오고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메타 같은 경우도 시간 외에서 14%,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시간 외에서 7%대의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저 PBR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온 것은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량한 기업이라고 해서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도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미증시처럼 좀 탄력적으로 변동성을 키우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 가려면 대형주들이 강해야 됩니다. 그 대형주라는 것에 물론 그 저 PBR 관련주들도 들어가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은 반도체와 2차 전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수출 동향을 계속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미증시와 우리나라의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 만회, 이 탈동조화가 끝나면서 동조화가 어느 정도 되려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나 2차 전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어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단기적으로 반도체가 반등을 줘야겠지만 여기서 그래도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볼만한 위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어제 코스닥 쪽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이 안 좋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저 PBR,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매수하러 가기 위해서는 뭐 저 PBR이 아닌 기업들을 좀 매도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코스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이 괜찮았죠. 그렇기 때문에 전 이제 또 한 번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쪽에 대한 반등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2월 7일 날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 이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저점대를 다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좀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증시와 어느 정도 커플링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시장의 매기가 반도체와 2차 전지로 간다면은 지금 현재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저 PBR 컨셉의 종목군들은 자금을 뺏기게 될까요? 아니면 같이 갈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저 PBR 관련주가 저는 솔직히 좀 더 단기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아까 최현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행책이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저 PBR 쪽이 좀 더 강하지만 그 다음엔 다시 한번 지금 과대 낙폭이 나오고 있는 성장주들로 자금이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 PBR 쪽이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최근 며칠 동안 갑자기 크게 밀려버렸던 AI라든지 반도체 쪽이 다시 갈 것이냐 이 관점에서 저는 아직까지 한 일주일 정도는 저 PBR이 좀 더 강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성장주, 낙폭이 과대한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야를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 PBR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동안 강했었던 반도체나 2차 전지 이쪽을 우리가 아예 안 봐서는 안 되니까요. 다시 또 들어갈 타이밍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월 7일 즈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 발표하는 즈음에 한 번 더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렸고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분이 나란히 좀 포커스를 맞춰주신 쪽이 있는데 바로 원전입니다. 어제 산업 제2차관이 이 반도체 전력 공급의 SMR 이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쯤에 삼성 평택에서 공장 짓고 있죠. 그런데 공장 건설을 중단한다라는 갑작스러운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뭐 업황 때문이다 아니면 전력 공급 때문이다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 이 대규모 단지가 들어갈 때부터 이 부분이 문제시 됐습니다. 이 상당히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으로 결국에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가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원전주들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최원재 전문가님, 이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이제 오후에 이제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사업장이 필요한 대량의 이제 전력 공급 대안으로 소형 모듈 원전 활용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대규모로 현재 지금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걸 조성을 하려면은 대량의 발전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정부는 지금 이쪽 SMR을 중점적으로 좀 이거를 통해서 좀 극복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내 이제 민간 참여 SMR 사업화 전략을 세워서 이제 추진할 계획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SMR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 전 단계입니다. 아직 현재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미국, 프랑스 등 전부 다 이제 뭐 한 8, 90개 정도를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이렇게 이제 기술 개발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뭐 이쪽으로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어제 뭐 삼성전자 뭐 일단은 공장 일단은 뭐 건설을 뭐 중단한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업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관련주들 보셔야 되겠는데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그다음에 부품주들 한신기계 어제 상한가 간 우진엔텍 뭐 G2파워 등 뭐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은 상당히 약세예요. 이게 뭐 굳이 뭐 선을 그어서 추세를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그려본다면은 네. 계속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 번에 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와야지 이제 한번 추세를 돌리고 그 다음에 좀 눌림목 나오면서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좀 최근에 좀 오르고 있는데 뭐 특별한 호재는 없었는데 주가는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우진엔텍은 어제 상한가는 그 뉴스죠. 어제 오후에 좀 발표가 됐는데 지금 체코 쪽에서 한국하고 프랑스 지금 원전 2파전 뭐 미국 탈락하고 뭐 그런 뉴스 때문에 어제 강한 거고 뭐 G2 파워까지 뭐 이런 종목들 좀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기 본부장님은 이쪽 원전 쪽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원이죠. 에너지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풍력이나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될 수 있는 게 그 SMR, 소형 원자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따져볼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PBR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출산 관련주 그리고 뭐 김포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들까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원자력에 대한 육성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주들 같은 경우 당분간 지금 당장에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진 않고 있지만 부각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체코 쪽에 대한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원래 체코 쪽에서 원전 1기를 건설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4기까지 늘린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수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창출될 수 있는 효과가 30조 원을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뭐 영국에서도 8기를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프랑스에서도 10기 이상 늘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 연료원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전까지는 원자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세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에 대한 기대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포인트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추천주 보기 전에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습니다. 확실히 금융주에서 나오네요. 메리츠 금융지주 2차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2차 목표가 7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 종목
종목은 11월 중순에 최현지 전문가가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55,000원에 사가지고 지금 7만 원 넘어선 상황이고요. 수익률은 30%에 육박한 모습입니다. 장기 투자 성향의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메리츠 금융지주만한 게 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천천히 이렇게 추세 유지하면서 오름세 나타내는데요. 최현지 전문가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최근에 금융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정부의 그런 어떤 시행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같이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목표가 8만 원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조금 더 올립니다. 3차 목표가 8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저는 GI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대형주들이나 저 PBR 관련주들 외의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낙폭을 키우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낙폭이 나오기 이전의 주가 흐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PBR 쪽으로 가고 있는 자금들이 어느 정도 돌아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GI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했고요. 제약바이오 기업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융합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면역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설립된 지 6년 동안 3개의 기술 수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시세가 전반적으로 나오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지만 종목 선별을 잘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탄력적인 모습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GI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 기준으로는 오늘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3,800원. 그리고 주가 밀리면 10,000원에서 손절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지 전문가님은 어떤 기업 가져오셨어요? 네, OCI 홀딩스입니다. 폴리실리콘 수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해가지고 고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긍정적이고요. 최근에 지주사, 저 PBR 테마 이쪽으로도 같이 엮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주가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고 PBR이 0.66이에요 어제자로. 그렇기 때문에 한 배 미만이니까 저 PBR이 맞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인가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죠. 부광약품 인수했고 최근에 이제 한무약품 인수하면서 제약업체 인수를 통해서 성장성이 추가가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어제도 강한 상승세 나타났고 후발주자로 좀 가담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주사 저 PBR 쪽에 관심이 있는데 뭘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108,000원에서 109,000원 사이 밴드 지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 125,000원, 손절가 9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약품과의 통합이 다소 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데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되거나 하진 않을까요?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저 PBR 종목 사고 싶은데 모멘텀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없나, 덜 오른 종목 없나 하시면은 OCI 홀딩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GI 이노베이션, OCI 홀딩스 오늘의 추천주까지 살펴봤습니다.